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변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학 주요 그 총목에서 발췌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유래했고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주역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궤변도라고 하는 도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래를 거쳐서 궤변이 발생되게 되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 어떻게 애시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궤변도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궤변이라고 하는 도표는, 그리고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이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나오는가 하면 공자의 단전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문항의 단사에서는 궤변에 대한 속성을 말한 바가 없습니다. 공자의 단전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문항의 단사를 궤변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이러한 학설을 창제해서 문항의 단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항께서 이런 궤변의 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공자가 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궤변도는 단전에만 나온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변도는 단전에, 이 단전은 공자가 쓰신 단전인 줄 알겠죠. 다시 말하면 문항의 궤사를 해석하는 데에서 공자께서 간혹 궤변으로서 설명한 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데에 착안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도표를 지어 가지고 바로 궤변의 학설을 가지고 도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아셔야 하는 것은 이 궤변도가 공자께서 말씀하신 궤변서라고 전체가 부합한 건 아닌 것입니다. 공자께서 궤변을 말씀하시니까 이 궤변도는 또 어떻게 발전했느냐. 만약에 64개가 전체의 궤변의 입장에서 한다면 어떤 구성 요소로 발전했을까를 후세의 소강절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 당시에는 이런 궤변도의 도표가 있었던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자께서는 구체적으로 궤변에 대한 말을 총괄적으로 말한 건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궤에서 궤변의 학설을 논설했는데 그걸 가지고 북송대에 오면서는 64개의 전체의 궤변을 파악하고 도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항의 단사에서 공자의 단전으로 넘어오고 공자 단전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궤변을 북송 당시에 와서 64개 전체의 궤변도를 그려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실은 공자께서 이렇게 궤변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름 일량지계는 주형 64개를 보면 각 6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름 일량지계가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지례복계와 바로 천풍국계 이것으로부터 전래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표는 간단합니다. 주역은 항상 발전하는 과정으로 그려놓기 때문에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량이 초효에 있었던 것이 한 번 변하니까 양이 어디로 갑니까? 2호로 올라갔죠. 2호에서 3호로 이렇게 올라간 도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호에서는 4호로 올라가고 4호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수집입계로 5번째로 올라가고 그것이 한 번 더 올라가면 6번째로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궤를 놓고서 상상을 한 것입니다. 상상을. 이게 이처럼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발전해서 위로 올라갈 때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지위가 바뀌어가면서 발전해 올라가는 양상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그러하다면 그 다음에는 음은 어떻겠습니까? 음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천풍국계에서 천하통인으로 2번째로 오고 천택리로 3번째로 오고 풍천소축으로 4번째로 올라가고 화천대유로 5번째로 올라가 버리고 택천쾌로 6번째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음 이양직계까지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게 이 양이잖아요. 이 양, 이건 이 음이죠. 이럴 때 모든 궤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2개의 양과 2개의 음은 어떻게 변화 양상을 가지고 있냐면 아래 효는 그대로 있고 위의 양효가 발전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계에서 바로 이 양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음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로 지화 명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건 그대로 놓고 이 양이 3번째 양이 올라가면서 음은 밀려 내려온 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점차 수레동과 바로 산택리계로 이렇게 변화가는 양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궤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궤라는 것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산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음은 가만히 있고 위의 음이 발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구조가 일음 일량도 그렇고 이음 이양도 그렇고 삼음 삼량은 그러면 우리는 2개의 예시를 봤으면 삼음 삼량도 어떻게 이게 변화해 가고 있어요? 2개는 가만히 놔둔 거예요. 위의 효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양상으로 전체의 도표를 64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역 단전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적용된 것도 있고 적용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단전, 이 궤변의 도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64개 전체의 궤변을 정립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궤변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자께서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이고, 이게 궤변과 궤변도의 성립 과정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래했는가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궤변은
복희의 선천도나 문왕의 후천역의 뒤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복희역이라고 하는 거, 유천지 자연지역하고 천지 자연의 주역이 있다라는 것은 자연계의 주역의 원리 개념이지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늘천자하고 주역역자면 자연계의 주역 원리를 천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복희지역하고 복희의 주역이 있는가 하면 또 유문왕주공지역하고, 문왕주공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단사와 효사잖아요. 복희의 주역은 64개를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자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10익, 공자께서 쓰셨던 이 10익이라고 하는 이것을 공자역이라고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주역은 이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궤변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공자역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복희 이상은, 이 복희시 주역의 이상은 천지의 자연역이나 복희역이나는 계문 문자요. 문자는 없어요. 궤명도 없어요. 64개의 궤명도 복희시는 명칭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지유, 도핵이요. 도핵이니 단지 궤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이 시만이니 이것을 가장 깊이 음미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궤명이 없는 것으로 궤명을 붙여버리니까 하나의 의의만 보이죠. 궤명의 의의가 없이 보면 이 6개의 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겠죠. 그게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연, 자격, 본원, 정미지라 이 복희 6획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역을 창작하게 된 본원의 정미한 부분이 거기에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궤명을 붙여버림으로 해서 그 의미 이상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희역이에요. 그러면 문왕 이하로는 바야로 문자가 있으면서 궤명과 단사와 효사가 쓰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보고 있는 오늘날의 주역이다. 그러나 이 독자들은 문왕 이하니까 공자까지 해당되죠.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문왕주공의 역과 공자의 주역은 별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는 또한 각취 본문 소식이요, 또한 마땅히 각기 본문의 소식에, 본문에 나아가 그 소식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뭔 소리냐? 문왕은 문왕대로, 공자는 공자대로 따로 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불가변이 공자지설로 위 문왕지설자라, 공자가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문왕의 학설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문왕과 공자역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복희는 어디까지냐? 복희는 여기까지예요. 이건 여러분이 보셨던 한 획으로부터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한 획은 바로 하나의 그 음과 양의 획이죠. 이 한 획으로부터 두 개의 음양이 있고, 음양이 다시 발생하면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돼서 8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8개가 완성되면 이 8개가 다시 곱절이 되면 뭐가 돼요? 16이 되죠. 이것은 8개의
양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이 32가 되면 이건 뭐예요? 8꾀의 사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32가 64가 되면 8꾀의 8꾀가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상하 중꾀가 갖춰진다. 고로 이 8꾀가 있으면 88은 64로 64개가 나온다. 이것이 강절이 말할 때 복희 선천역 하는 거예요. 복희의 주역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문왕역은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건곤께를 부모로 설정하고 진께는 일색이 등남 그러잖아요. 건께가 한번 곤께를 찾아가서 어떻게 아들 한번 낳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삼남 삼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이시 이유 차계료하고 이것은 바로 이미 이런 궤가 있어요. 이 궤가 있단 말은 복희가 그려놓은 8궤가 있는데 취차계하야 바로 8궤 속에서 이런 의미를 문왕이 새로 찾아낸 거예요. 원래 복희 주역은 장남이니 둘째 아들이니 셋째 아들이니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복희가 8궤를 그려놓고 나니까 가만히 8궤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개소위 후천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왕 주역을 후천역이라 하는 것이에요. 문왕의 주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건곤을 부모로 해가지고 바로 부모에 의해서 삼남 삼녀로 구분진 것이 문왕의 후천역이에요. 문왕은 여기까지예요. 문왕은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한 궤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역시 유계지 후에 또한 이처럼 문왕에 64개가 있고 복희에 또 64개로 설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토대 위에서 여기에 말한 성인은 공자예요. 공자께서 견도교 차상이라 이런 상이 있음을 봤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런 상은 뭐예요? 궤변도의 상이 있는 걸 봤다 이 소리예요. 공자가. 그래 공자가 궤는 변화할 수 있구나. 이게 궤와 궤끼리 유동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구나. 그걸 봐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단사라. 여기에 분명히 그래요. 문왕 단사에다가 궤변도를 발쳤다가 발자예요. 이렇게 해서 궤변도는 어디만 나오느냐? 단전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궤변도는 궤변의 도표는 결국 뭐냐면 양이 바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뭐냐? 역시 취익의 이성우에 바로 이 음양이 오가고 있는 거 이것도 역시나 궤가 이미 완성된 이후의 측면에서 나아가 용이치소리라 그 공자께서 마음을 쓰셔가지고 미뤄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 여러분이 12개월을 상징할 수 있는 12벽계도 일종의 궤변설의 유형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마치 막 어떤 그래프가 올라간 것처럼 그것이 원래 문왕이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복희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도 보면 12월에 이 구성 요소가 양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게 궤변론적인 성격이에요. 그래 이렇게 공자께서 용의를 해가지고 마음을 쓰셔가지고 추측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견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여기에 2차자, 이 괴가 차위 자 피게이레이라 저 다른 괴로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64기를 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이게에서 한 번 변하면 저렇게가 되겠구나. 공자가 그걸 64개를 놓고서 공자가 유동적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지. 비진 선유 피계 이후에 방유차기하라. 정말로 먼저 저 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괴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괴가 완성된 속에서 유동적으로 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궤변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게 공자의 궤변의 유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왕이 해석하는 주역과 공자가 생각하는 궤변론, 이건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공자의 단전에 서술된 궤변은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궤변은 이 단사고지컨대 문왕의 단사에 나타난 궤변으로 고찰해 보건대. 그러니까 단사를 해석할 적에 공자께서 그 단사를 궤변론적 측면에서 평가한 부분을 살펴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 궤변자 범 구계라. 궤변을 공자가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9개예요. 이게. 이 궤변은 어느 성격에서 공자가 말했냐면 개언성계지유예요. 대체로 그 궤가 만들어진 연유를 말할 때 궤변설을 적용했어요. 얘기가.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계지유가 때에 따라서는 치계지도도 나왔어요. 사실은. 궤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이 궤변론을 쓰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체로라고 하지 꼭은 아니에요. 범단사가 이 단사에서 불치 성계지 유적 성계의 연유를 말하지 못 않을 경우에는 불언 소변지 효라 변한 바의 효를 말하지 않았다는 궤변설을 말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공자의 단전에 나타난 궤변설은 성계지유를 밝히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궤변설의 연유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공자께서 궤변을 말한 것은 9개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공자는 9인데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안 단전 중에 이 단전을 우리가 단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본의에서 해석한 궤변은 몇 개냐? 9개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공자는 언급된 궤변이 9개인데 주자 본의를 보면 궤변을 해석한 것이 여기로부터 송, 태, 수, 비, 고, 세합, 서합, 비, 무망, 대축, 함, 항, 진 등으로 나가고 있어요. 본의에서는 화택균이, 수상건이니, 뇌수해니, 자, 지풍승이니, 정, 점, 환. 공자는 9을 쓰셨는데 본의의 주석을 쓰신 주자는 19개를 써놓으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공자께서는 궤변설을 직접 언급한 것이 9이지만 주자는 공자가 말씀 안 하셨지만 궤변설을 적용해서 주석을 쓰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자는 나머지 10개를 더 추가해서 궤변설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공자의 본의를 주자의 본의를 보면 이 궤변설이 19군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 차, 소석, 자, 송진, 여, 도, 동해에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주자는 19개를 궤변설로 해석했는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궤변 도표 있죠. 그런데 그 궤변 도표하고 맞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 보셨던 궤변도하고 맞지 않는 측면에서 궤변이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64개를 정리한 궤변도는 꼭 공자가 말씀하신 궤변이나 주자가 설명하는 궤변하고 일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궤변이라는 것은 유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지 궤변도가 모든 64개의 궤변의 원칙이다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궤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 해석한 바를 보면 송깨나 진깨나 이러한 것은 궤변도와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겨우 해봐야 몇 개만 맞는 거는 한두 개만 맞아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여기에 불합이라 모두 다 여러분이 보셨던 궤변도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전체가. 바로 이렇다면 뭔 의미가 설정되느냐? 공자께서 생각하신 궤변은 전반적인 걸 보질 않은 거예요. 부분으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64개의 궤변도는 전체적인 걸 놓고 그 학설을 정리한 것이에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안 맞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궤변도는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궤변도를 말씀하셨지만 후대에 정리한 64개의 궤변도는 공자의 보는 측면하고 원칙은 같지만 전체는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예요. 궤변도는 방금 보셨던 궤변도는 소강제리가 그려놓은 궤변도는 비록 단전으로 인해서 창작됐지만 공자의 학설 논리에 의해서 창작됐지만 정작 궤변에 나온 학설은 어때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궤변은 무소불통이에요. 통하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리 보느냐 저리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므로 불가이 일정 구야라 어느 특정 부분을 일정으로 해서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궤변은 이 원칙을 적용한다. 이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궤변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 원칙하에서 19개의 궤변설이 맞고 공자가 말씀하신 9개의 궤변이 이 원칙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궤에 따라서 무소불통으로 본 거예요. 어느 상황에 따라서 어느 측면에서 궤변을 보고 있는가 이와 같이 유동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궤변설은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표예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